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찬민입니다. 내일장 뭐 살까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투자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시장 코스피를 중심으로 그리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주 안에 SK하이닉스가 엔소를 제치고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고, 전자하이닉스가 어제 신고가에 이어서 오늘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즉 2차전지 관련 이런 주요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라든지 기아, 현대차, 그리고 뭐 금융주, 건설주, 철강, 비철금속, 경기 민감주 쪽이죠. 화학주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바스켓으로 사고 있다는 얘기고,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빠진 이후에 외인들이 이틀 만에 지금 장 끝나지도 않았는데 1조 1,000억 넘게 사고 있죠. 차익 비차익에서만 지금 현 시점 특히 비차익 보시면 아시겠지만 1조 5천억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스켓으로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많이 비워놨던 바스켓을 다시 채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외인들의 수급을 중심으로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은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빠졌고, 그죠? 1,300원 밑으로 빠졌고, 금리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10년물 국채금리 4% 밑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환율, 금리, 동반 하락, 언제 이러한 모습이었죠? 11월 초. 그러면서 상승하는 모습 나오다가 2,500 전후에서 기간 조정, 옆으로 횡보하는 가운데 테마장, 종목장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재차 강한 흐름, 그러면서 환율과 금리의 동반 하락, 그러면 좀 더 업사이드는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주체는 현 시점 개인보다는 외인들이다. 자, 결국은 환율 평가에 받을 수 있는 외인 비워져 있는 바스켓을 채운다. 두 번째, 개인들은 CFD 관련되어서 30억 기대했던 부분 10억으로 유지, 실망감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흐름. 그러면 이러한 개인들의 매도를 지금 현 시점 CFD, 외국계 증권사, 외인으로 잡히죠. CFD라든지, 그리고 비어져 있는 바스켓 채우고 있는 또 기관들, 외인 기관 중심으로 순매수세가 시장 특징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외인이 많이 사는 종목들 따라 사는 이러한 형태, 그리고 외인들이 채우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전자 닉스를 중심으로 한 IT 소부장, 물론 지금은 외인들을 중심으로 전자 닉스가 갔고,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팔고 있는 반도체, 이쪽도 신고가가 많이 났잖아요.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결국 대장이 가버리면 낙수 효과로 인해서 이런 종목들은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종목들 중심으로 또 빠르게 체크해 나가도록 하죠. 자, 시장에서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양상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환율 하락에 따른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101조 원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죠. 101조 6,291억. 이러한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전자와 닉스 이런 부분은 조정 나올 때 매수, 그리고 어제 화목한 소통에서도 전자, 오늘 한 종목 사라면 어떤 종목 사야 합니까? 저 삼성전자요 라고 말씀드렸죠. 음봉이긴 하지만 결국은 갈론 가겠죠. 야심차게 내놨던 CXL, 이쪽은 결국은 호환성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CPU 단, 이쪽에서의 어느 정도 업데이트 이런 부분이 꾸준히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그런 쪽이 AMD나 인텔 쪽에서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상표권 등록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는 포인트는 AI 칩에 대응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행보,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삼성물산 4% 빠지고 있는데 신고가
났었던 종목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반면 상대적으로 무거웠었던, 못 갔었던 현대차, 기아, 그리고 금리 하락에 따른 LG 엔솔, 포스코 홀딩스, LG 화학이라는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워진 바스켓 채우기.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트레이딩은 가능해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 중심으로 3년 이상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 대응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 매수라든지 물타기 그동안에 자제해왔죠. 하지만 금리가 이렇게 꺾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11월 초를 보면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먼저 올라왔는데 그때 대장이 2차 전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사가지고 파는 트레이딩 자체에 대응 가능하고, 그 안에서도 이와 관련된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 중심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은 그래도 양봉이 떠 있는데 나머지 2차 전지 종목들은 음봉으로 전환이 되니까 힘이 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동차,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독 올해 2분기,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2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 강한 모습이 나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2분기 실발 전후해가지고는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오늘 10% 지금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화신도 7월 고점 이후에 진짜 지긋지긋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낙폭 과대에 따른 비워준 바스켓 외인 기간 중심으로 바스켓 채우는 과정이지 현 시점에서 완전히 업황이 돌아섰다든지 수요가 큰 폭으로 급증을 했다든지 그러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의 경우에는 그냥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분할 매도하는 관점이나 아니면 단기 스캘핑 하는 형태로서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리 빠지면 항상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로봇과 AI였어요. 어제 루닛 또 볼파라 인수 관련 이슈가 있었죠. 유방암 AI 쪽 진단하는 쪽이고 미국이 사업을 진행하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왔고 오늘 차익 실현 나오고 하루가 다르다. 신재생 에너지 미국에서 강하게 올라왔죠. 특히 태양광 업체 중 솔라이츠가 16%, 인페이지 에너지 11.7%. 어제 한경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COP28 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유엔 총회 결론을 도출했고, 화석 연료 퇴출은 아니지만 주범 온난화의 주범이 화석 연료고 단계적으로 전환을 하겠다 관련 얘기가 나왔어. 금리 하락과 더불어 관련된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부분인데요. 태양광보다는 저는 풍력을 좀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둘 다 뭐 올라오긴 하지만, 그리고 미국에서 태양광 많이 올라왔지만 CS 윈드, SK 오션 플랜트, CS 베어링 뭐 이러한 종목들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 AI, 그리고 IT 소부장 내에서도 온디바이스던, HBM이던, CXL이던 결국 다 AI 단이잖아요. AI 단 하드웨어 뒷받침하기 위해서 서버 쪽이나 그리고 이런 스마트폰 등 관련된 엣지 단에 투자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AI 쪽이 뭐 의료나 소프트웨어 전반 확산이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AI와 그리고 또 로봇 쪽 이런 쪽이잖아요. 결국은 같이 가는 이런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계속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중심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조정 나올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파는 형태로 기간 조정 형태로 치고 갖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유로메카 이런 쪽도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레인보우와 유로메카 이런 종목까지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로메카도 지금 오늘 0.8% 빠지고 있는데 기간 횡보 중이죠. 그죠? 저점까지 또 기다려보면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분할로 모아갈 수 있겠죠. 그러한 흐름. 루닛 재차 시동 걸고 있고, 루닛이 최근에 JLK 뷰노 돌아가면서 좋은 모습 나오고 있죠. 뷰노 JLK 계속 다 횡보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이슈는 있어요. 국내 뭐 AI 집단 의료 관련돼서 보험 수가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나 또 해외 유수 AI 업체를 인수하는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횡보를 할 때 오히려 사가지고 올라가면 이런 부분 일정 부분 좀 팔고 하는 트레이딩 형태로 따라가다가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 그 흐름 이어가는 형태로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매매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매매하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언제까지 횡보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박스권을 더 두드리는 건지 그 위로 뚫고 올라가는 건지 그거는 후행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참 매매하기 어려워요. 이쪽은 사실은. 하지만 시장에서 트렌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체크를 하면서 치고받고는 가능하는 거죠. 그리고 물리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기회를 주는 게 로봇과 AI 쪽이니까 넘어지더라도 이쪽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좋겠죠. 반도체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전자와 닉스가 굳건한, 특히 닉스가 신고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꾸준히 체크를 하고 있지만 최근 HBSP라든지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TFE, 뭐 엑시콘도 뭐 좀 올라오긴 하는데 CXL 관련해가지고 이쪽보다는 오히려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이나 최근에 뭐 퀄리타스라든지 오픈엣지라든지 CXL 쪽, 그리고 이런 팹리스 쪽에서 온디바이스 AI 쪽 관련해서 제주반도체나 칩셋 미디어 뭐 이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올라왔다가 차익 실현 나오죠. 빠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4% 5%씩 빠질 때 이겨 좁히면서 크게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때 사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은 현시점 월봉 주봉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일봉도 지금 살아있죠. 즉 추세 상승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20선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봉이 현재 추세 하락, 중장기적으로 올라오는데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의 상대성, 이럴 때는 눌림을 이용해서 매매하는데, 다만 무조건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아니라 월, 주, 일 살아있는 상황에서 분봉이 만약에 하락하고 있을 경우에는 분봉은 다시 한번 추세선 미돌파,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서 역배열 났을 때는 장기 평선과 기존의 고점 돌파, 뭐 이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인들이 채우고 있는 뭐 정유, 화학, 특히 정유 쪽, 화학 쪽이죠. 화학, 석유화학 쪽, 화학, 철강, 건설, 시클리컬 쪽이죠. 그리고 금리 민감한 지금은 은행, 증권 뭐 이런 종목들에 이르기까지 계속 순환에 돌아가는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약간은 늦춰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외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계속 바스켓 채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이런 대응 수단. 하지만 지금 외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지금 비어져 있는 바스켓을 채우는 과정이니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가지고 올라온다고 바로 팔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동차도 지금 마찬가지. 종목들 중심으로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 포인트 전략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대형주 중심의 흐름, 이런 부분이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는지 여부도 계속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